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최신 ETF 동향과 하반기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NH아문디 자산운용 김현빈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야, 본부장님 우리 또 SBS 비즈 나오시더만 다른 채널에서도 자꾸 얼굴이 보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워낙 또 설명도 이렇게 네네.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 지금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초전도체니 소금이니 중국 뭐 많았잖아요. 네네. 뭐 맥신이니 네네. 이게 ETF 시장에도 그런 어떤 좀 영향이 있었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 한번 이제 왜 ETF로 뭐 초전도체 ETF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뭐 얘기가 그래요?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나오는 게 뭐 급격하게 나올 수는 없고 일단 저희가 또 지수가 만들어서 지수화한 다음에 그게 이제 지속성이 있는지 이런 테마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적어도 한 3에서 3개월, 4개월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뭐 초전도체라든지 어떤 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한 후에 나오기 때문에 뭐 바로바로 ETF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떤 테마가 나왔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뭐 바로 알 수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번 지속 가능하고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 독특하고 이게 정말 괜찮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9월 ETF 시장 분위기 네네. 좀 어땠나요? 지금 9월 사실 주식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네네, 맞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이슈가 또 많았습니다. 사실 9월 한 달 동안 빠진 거 보면 한 2.7%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시장 자체는. 그런데 시장이 2,600포인트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팍 이제 100포인트를 하락하는 바람에 이제 굉장히 체감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까지 살펴보면 수익률 높은 건 인버스 ETF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인버스 ETF가 지금 수익률이 높은 상황이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한 9.6% 정도 빠졌는데 고점 대비하면 훨씬 더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훨씬 더 인버스 ETF가 조금 더 인기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또 저희가 2차 전지가 굉장히 또 많이 하락하는 가운데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상장이 돼서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또 돈이 좀 많이 좀 모인 투자들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마 관련한 그거보다 요거는 좀 테마 성격은 넘어선 것 같은데 네네. 요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혹시 지금 ETF가 네네,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 타이거 중국 소비주 ETF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뭐 K-팝 앤 엔터 ETF도 있고, 그 다음에 K-푸드 ETF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소비했을 때 수혜가 되는 ETF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호텔신라도 얘기 말씀 주셨는데요.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그 종목 들어가 있는 ETF를 한번 검색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중국 소비 테마 ETF,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ETF 이런 것들 ETF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본부장이 아까 네네. 2차 전지 인버스 네네. ETF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 인버스도 뭐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2차 전지 ETF도 좀 꽤 많이 매수하는 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9월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시죠. 할게요. 예. 9월 개인 순매수 종목이 어떤 것들인지에서 8월 30일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산 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죠.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1,800억이 넘는 ETF를 샀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빠지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CD 금리 액티브, 타이거 CD 금리 액티브, CD 금리 액티브가 500억씩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이제 5위가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가 450억. 밑에 보시면 8위가 KB스타 2차 전지 탑10 인버스 ETF가 350억이 들어왔죠. 그러면 보시면은 2차 전지 소재 ETF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인버스 ETF 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저점 매수 레버리지 ETF 사신 분, 그다음에 시장이 조금 너무 뭐 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파킹 통장이라고 하죠. CD 금리 ETF, CD 금리 ETF, CD 금리 투자 ETF가 지금 뭐 500억씩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비단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늘어나는 단기자금 ETF 설정액을 보시면은 연초에는 12조였다가 지금 뭐 9월 20일에 2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CD 금리 ETF 하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예. 있는데 네. CD 금리가 한 3.6에서 3.7 정도 되는데 이 금리를 매일매일 365분의 1 해가지고 드리는 게 CD 금리 ETF예요. 그래서 손실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상품이고 매일매일 조금 올라가지만 사실 뭐 ETF나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정도 수익률도 아니지만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쪽에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지금 네네. 저 채권 쪽 ETF는 어때요? 지금 9월 들어서 아주 안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연초에 투자했거나 연초에 예. 투자했다 하면 괜찮은데 예. 중간에 좀 이제 투자했다 하신 분들은 다시 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예. 굉장히 좀 수익률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사볼 만할 때 아니냐 다시 한번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제 올해 안에 한번 더 한다라고 한다라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채권 ETF에도 정말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그런데 저 K자 붙은 거 요것들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요즘은 어지간하면 K던데. 네네. 우리 맞습니다. 한국 증시를 안 그러고 K 증시 그러지 않습니까? 뭐 네. K팝 무슨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름은 저희가 K를 거래소에서 어떻게 누가 쓰든지 간에 별로 상관을 쓰지는 않고 있고요. 괜찮아요? 지수 이름이 K로 시작된다라고 하면 K 지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K팝 엔터 ETF가 있고요. K팝 미디어 ETF가 네. 있고요. K 푸드가 있고 K 반도체가 있고 뭐 K로 시작하는 많은 ETF들이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ETF 지수가 K로 시작되는 지수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K를 써서 하는 거고 여기서 K를 썼을 때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에 좀 독특하다. 이게 조금 나름 다른 데보다도 한국화됐다. 그래서 예. K팝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좀 K를 따가지고 쓰는 경향이 있고요. 이거에 어떤 무슨 뭐 아이덴티티가 나라에서 뭐 이거 해라라고 해서 지시한 건 아니고 일단 지수 성격상 그 지수를 따라가는 ETF이기 때문에 지수 이름이 K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K ETF가 많이 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뭐 2차 전지 알아봤고 그리고 K 관련해서 인버스도 네네. 알아봤고 네네. 뭐 ETF까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찬바람 불 때는 배당주라고 하잖아요. 배당 그쵸. ETF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배당 ETF들이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괜찮아요. 있어요. 네, 시장이 좀 빠지면서 은행주들은 오히려 올라오면서 지금 시장의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배당주를 투자해 볼 만한 시기가 딱 돌아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딱 찬바람이 부는데요. 자, 고배당 ETF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고배당 ETF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름이 고배당이라고 들어간 것만 좀 조사를 했어요. 네. 지금 하나로 고배당, 코덱스 고배당, KB스타 고배당, 뭐 아리랑 고배당 굉장히 많습니다. 수익률이 또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3개월에 뭐 5%에서 아리랑 고배당주는 7% 올랐고요. 이제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단기적보다도 일단 배당을 꾸준히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3년에는 하나로 고배당이 70%, 그다음에 코덱스 고배당이 40%, 아리랑 고배당이 59%. 그래서 고배당 ETF들 중에서도 좀 많이 좀 차별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궁금하신 게 이 배당주 수익률도 그렇지만 이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한번 살펴봤을 때 지난 1년간 배당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1년간 배당 수익률은 하나로 고배당이 4%, 코덱스 고배당이 6%, KB 중소형 고배당이 3.36%, 아리랑 고배당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네요. 6.04%, 코세스 고배당, 그다음에 코스피 고배당 굉장히 많은 ETF들이 이제 배당 수익률이 틀리다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고배당이랑 아리랑 고배당주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다. 네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죠. 이 배당 수익률이라 네.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배당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분산해서 주는데 네. 보통 4월 달에 배당을 많이 줍니다. 이제 배당 준다는 건 ETF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12월에 이제 그 배당금을 이제 받았던 그 펀드들이 4월 달에 와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배당 상품 같은 경우는 12월에 배당이 많이 이뤄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하죠. ETF 분배금을 주는 게 4월 달에 많이 해서 5월 초에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내가 배당 수익률을 받아서 저거 투자했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받았으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기 ETF 보시면 뭐 6%, 3% 하는 게 이런 ETF들이
배당을 받고 그렇지만 배당을 받았는데 수익률은 또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ETF들이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아리랑 고배당은 배당 수익률이 높고 하나로 고배당은 배당 수익률이 보다 좀 작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로 고배당, 아리랑 그 고배당 ETF를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과연 고배당이란 이름이 들어갔는데 글쎄. 과연 어떻게 틀린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지금 하나로 고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기준 상위 40 종목을 선정해서 배당금 기준으로 구성했고 배당금 가중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40 종목이고요. 네. 아리랑 고배당 같은 경우는 30 종목을 해서 동일한 비중으로 배당 수익률 동일한 비중, 동일 가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 200 종목을 구성 종목을 해서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허. 차이가 나는 거고 예. 그렇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로 했더니 한번 제가 종목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잘 모르시겠 텐데 예, 예. 종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PDF를 봐서 종목을 살펴보면은 하나로 고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뭐 은행이 당연히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비중이 근데 이게 10%까지 좀 올라가는 거고요. 어허. 그다음에 아리랑 고배당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금융지주가 눈에 굉장히 많이 띄네요. 예. 그 왼쪽에 이제 하나로 고배당 가면 SK텔레콤도 있고 KT도 있고 이제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지만 시장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너무 은행주만 금융주만 보다 이제 그좀 투자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개를 어떻게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하나로 고배당은 배당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싶다. 네. 그럴 때 좀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리랑 고배당은 난 시장이 안 좋은 것 같고 약간 금융주 비중을 높여가지고 내가 ETF 좀 투자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아리랑 고배당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약간 이런 단장점이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주식도 올라갈 때 올라가고 배당을 먹게 또 같이 좀 먹고 싶다.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로 고배당처럼 약간 이 분산해서 투자하는 종목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나는 은행주 좀 금융주, 은행주 금융주들이 배당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좀 배당을 많이 얻고 싶다라고 배당 수익률만 봤을 때 6%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럼 아리랑 고배당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마 두 가지 좋은 방법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네네. 배당주 좋다더라. 네네. 뭐 찬바람 불 때는 배당이라더라. 그쵸. 그래 ETF에 가면은 뭘 살지 그거 하니까 ETF 가보자. 네네. 이 회사도 저 회사도 다 가니까 네네. 고배당 ETF라고 있어요. 네네. 근데 샀더니 뭐 수익률이 다 달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 구성이 다르고 그렇죠. 상품 네. 구성이 다르다는 것은 네네. 보면은 운칠기삼 아니에요. 운칠기삼은 운삼기칠. 운삼기칠. 네네. 그 네네. ETF 만든 회사 그리고 운영한 회사의 실력 7할 그리고 뭐 시장 흐름이 도와준 거 3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저희 또 보시는 네. 시청자들께서 네. 이 저희가 종목 PDF라고 각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고배당 ETF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각 운용사 홈페이지, 그다음에 거래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네. 이건 금융주 비중이 높구나. 이거는 전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구나라는 걸 파악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액티브한 상품이 아니고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지수의 방법론을 내가 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까 네. 제가 방법론 얘기했을 때 동일 가중, 뭐 시총 가중 네. 헷갈리는데 종목을 보시고 그다음에 비중을 보시면 이 ETF는 어떤 종목을 비중을 이렇게 좀 많이 투자하고 적게 투자하고를 금방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기 전에는 어떤 ETF도 한번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해 주십사라는 좀 부탁을 그러면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네. 어차피 네. 잠깐만. 네네. 말씀하세요. 예, 네. 어차피 그 배당 노리고 간다면은 네네. 차라리 미국 쪽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네. 요즘 미국 배당 ETF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찬바람이 불면 미국 배당 얘기가 아니고 저희 나라 배당을 얘기하는 게 미국은 배당이 이렇게 예. 집중이 되지가 않아요. 분산돼서 나옵니다. 배당이. 근데 우리나라는 12월 달에 분배가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뭐 중간 배당이 있기도 하는데 12월 달에 배당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배당 투자 안 하셨던 분들이 배당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배당주에 관심을 또 배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몰리게 되니까 배당주 종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면 고배당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투자, 우리나라 얘기다. 우리나라 얘기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해외는 배당이 이렇게 많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계속 매달 나오거나 좀 많이 분산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배당을 찬바람이 불 때만 생각해보자라고 좀 보고 이제 미국 고배당 같은 경우는 뭐 매일매일 생각해도 됩니다. 시장이 어떨 때 상관없이 좀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9월에 뭐 배당 ETF라면 또 10월에는 또 미리 선점해볼 만한 ETF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에 국내 탄소 배출권 ETF가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이야기 듣고 이거는 아까 뭐 초전주택 ETF보다도 네. 바로 이거는 저희가 접수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저희가 탄소 배출권 ETF가 이제 국내에도 한 4가지가 상장이 돼 있고 지금 계획이 지금 방송 뉴스에서 나왔을 때는 2024년에 배출권 ETF, ETN을 거래소에서 좀 추진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2025년에는 선물 시장 및 시스템 개발 및 선물 시장을 개설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2024년에 ETF, ETN 출시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는 무조건 ETF 운용사들이 이거는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저희 운용사뿐만 아니라 모든 운용사들이 ETF, 탄소 배출권 ETF를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 선물 시장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선물 시장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국내에 상장된 탄소 배출권 ETF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수익률은 어떤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하나로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와 그다음에 코덱스 유럽, 그다음에 수월 유럽 탄소 배출권 ETF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 글로벌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1개월에 마이너스 7%, 뭐 3개월에 마이너스 뭐 6개월 계속 빠졌네요. 최근에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그러네요. 많이 빠졌어요. 네. 오히려 지금 유럽보다 더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유럽 탄소 배출권, 국내 탄소 배출권 이게 뭐가 또 틀리냐라고 했을 때 한번 탄소 배출권 ETF 그 가장 많이 빠진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하고 그다음에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ETF를 간단히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저희가 ETF를 비교하면 자꾸 기초 지수를 말씀드리고 하는데 또 굉장히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아이스 글로벌 카본 퓨처 이거 뭐 아이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뭐 ETF를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둘 다 아이스는 똑같아요. 근데 기초 지수를 보면 유럽에만 투자하는 게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EUA죠. EUA가 가장 인기가 많고 거래가 많이 되고 많이 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은 이제 그 유럽만 EU에만 투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탄소 배출권 하나로 같은 경우는 EUA뿐만 아니라 CCA, IGG 뭐 유럽, 캘리포니아, 미국, 그다음에 최근에 영국 탄소 배출권까지 넣어서 해서 글로벌하게 탄소 배출권 선물 ETF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영국 쪽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글로벌 탄소 배출권이 조금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건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인덱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25년에 선물이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 지수 자체에서도 우리나라 그 탄소 배출권 그 선물가 들어갈 수 있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2025년엔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2024년에 탄소 배출권이 많이 우리나라에 상장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지금 업계 얘기는 지금 해외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지금 100불 정도 하다가 88불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보다 굉장히 또 많이 적습니다 가격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상장된다고 한다면 여기도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너무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외도덕이라고 하죠. 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너무 몰릴까봐 이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참 규제가 들어가면서 한다라면 좋은 투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자, 지금 얼핏 보니 지금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와, ETF 상장 종목 수가 760개에 달했다. 네네. 야, 이건 이제 ETF 고르기도 만만찮은데. 네 맞습니다. 아니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판이 커지고 있어요 이쪽 시장에. 네네. 최근에 또 뭐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거. 네. 본부장님도 머리 세겠다고. 아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 ETF가 760개가 넘어가고 지금 100조가 넘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또 새로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투자자들분이 굉장히 헷갈릴 수 그러니까 있어요. 좀 네. 혼란스럽겠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ETF가 좀 더 활성화되는 이유가 지금 뭐 고난도 상품들이 나오면서 네. ETF로 좀 많이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나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도 약간 이제 펀드보다도 약간 ETF 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퇴직연금 시장, 그 다음에 이런 시장이 좀 몰려오다 보니까 좀 많이 좀 ETF 시장이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채권 ETF 시장이 많이 또 성장을 해서 아까 파킹 통장부터 시작을 해서 채권, 만경 채권 ETF가 들어오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 또 ETF가 상장됐는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타이거 미국 캐시카우 ETF하고 타이거 일본 반도체 ETF가 출시가 됐어요. 지난번에도 아리랑에서 일본 ETF가 출시됐었는데 이번에 또 타이거에서 일본 반도체 ETF가 출시가 됐고요. 주목할 만한 거는 미국 캐시카우 100이라는 ETF가 출시가 됐는데요. 사실 좀 생소해요. 캐시카우라는 게 현금 흐름이 좋은 이제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투자하는 회사가 미국 이제 100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여러 ETF를 투자하면서 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그 회사가 현금 그 이제 매출을 많이 이뤄내고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많이 좀 탄탄하다. 재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뭐 퀄리티 ETF 정도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ETF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투자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현민 본부장과 ETF 관련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